안녕하세요, 박카스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스피디하게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적표를 배부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자, 배부하면서 실질적인 정시 모집 기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서 접수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20일 가까이 남았나요? 그 기간 동안 시기마다 고려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일전에는 뭐 이제 가채점인데요. 이제는 실제점으로 우선 표준 점수 100분위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시 때는 등급 활용도는 거의 없고요. 표준 점수 100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 다 더하면 그 점수로 뭐 390이네, 400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몇 점인지 우선 이게 기억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100분위는요. 탐구 과목 두 개 과목 나누기 2 하면은 뭐 86, 80 그러면 뭐 83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탐구 과목 두 과목 평균에다가 국수 성적표 보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100분위만 뭐 90, 70 그러면 70 플러스 수학 100분위 탐구 아까 나누기 평균한 거에다가 나누기 3. 예. 그게 100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보통 이제 입시업체들이 뭐 이제 지원선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로 두 개를 올려놓고요. 예. 보통 표준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점수로 어디가 되는지를 이렇게 예. 뭐 이제 배치표, 엑셀 프로그램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를 대부분 고려하고 조금 내려가면 이제 중상위권부터는 100분위 고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보면요, 그냥 어쨌든 어제 방송했다시피 탐구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탐구는 환산 점수를 하면서요. 환산을 해주는군요. 그리고서 국수는 이제 그냥 표점. 보통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올해 이제 국어 1등급인 학생들이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50점의 표점일 수도 150점의 표점인데 100분위는 여전히 100. 그러니까 그리고 예. 80 후반대인데도 100분위가 98. 이러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10점 이상, 뭐 그 한참 차이가 나는데도 100분위는 2점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청취분들께서는 이거 뭐 이 몇 분 듣고 어머머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계산만 하세요. 근데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했죠. 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쨌든 학생들이 어려웠던 거 잘 보면 무조건 1순위. 예, 그게 탐구든 뭐 그다음에 국어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착한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마다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죠. 계산했죠? 표준 점수 몇 점, 100분위 계산했죠?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 잘했냐, 국어 못했냐, 수학 잘했냐, 수학 못했냐, 탐구 잘했냐, 탐구 못했냐, 영어 3이냐, 1이냐, 2냐. 계산하세요. 그럼 우선순위로 그럼 난 수학이 제일 잘했어. 수학 1. 이제 1순위, 그다음에 2순위 탐구 잘했어. 2. 3이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과생이냐 이과생이냐. 왜냐면 아시다시피 대학마다 문과 자연계 학생들, 그러니까 문과 인문과 자연계 학생들 가중치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팅. 자 그러면 급하게 이과 학생이야. 근데 딱 봤더니 탐구 한 과목이 못 봤어. 그러니까 실제 제가 상담안을 지금 메모해봤더니요. 국어는 1 떴고 수학 1 떴고 물리 1이 2 떴고 등급만 얘기했습니다. 청취분들 그게 쉬울 거예요. 물리 1은 2등급 떴고요. 화학 1이 4 떴어요. 예. 그럼 뭐 그냥 상식적으로 딱 그냥 싹 사이즈 보면 그리고 참고 수학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지만 어머 부러워가 아니라 말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루 수학이 아무래도 고득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다 하고 이 친구는 당연지사 그러면 1순위는 수학, 2순위는 국어, 그다음에 3순위 영어는 1이에요. 그다음에 탐구가 지금 4가 떴으니까 그리고 문과는 제외고라도 대처할 수 있는데 대처도 안 되잖아요. 이과생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탐구를 맨 마지막 4순위로 놓고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제를 찾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2주 남짓 20일 동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수시 발표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시를 써야 될 상황이면 이제 그렇게 계산했으면 안 되고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상태까지는 이 2단계까지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 네, 이렇게만 포트폴리오 짜놓으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나중에 찾으려면 또 참 숨은 그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위권이야, 난 15위권이야, 나는 경기권이야, 그다음에 그 이하권이야라고 해서 선을 긋고 학교만 몇 개 크게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 좀 효율을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의 전형 요강 때문에 그러겠죠. 그 부분에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특징이 있는데 뭐 가중치 바꿨냐 막 이건 별로 크게 이거는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변화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사실 대학들이요, 그게 쉬운,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학 뭐 서열이란 말은 웃긴데요. 이 입결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쉬 건들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땐 자, 청취분들 이제 메모 포인트 군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나다군. 예예. 예, 그러니까 목동에도 상담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 정시 3분이죠? 아 예. 어머님. 그러면 가의 3개, 나의 3개. 예. 엄마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슬픈 게 다군에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예. 예, 그냥 지금 보면 15위권 정도의 주요 상위권대만 놓고 봤을 때 1000명, 1900명대밖에 안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뭐 슬픈 현실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보통들이요 가나를 뭐 공격적으로 쓰든 나 재수할래 쓰고 재수할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쓴 사람이 있고 아이씨 아까처럼 그 학생처럼 싫어 난 어떻게든 붙어야 돼. 어쨌든 가나에서 승부를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카드가 2개밖에 거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냥 뭐 서열이라는 말은 웃긴 건데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다군회가 이제 이 합친 문이과 합친 인원이 300명 남짓이 중앙대입니다. 그러면 중앙대, 건대, 뭐 외대는 또 이과 문과만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중대, 외대, 홍익대 빼면 없죠,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요. 숭실부터 중하위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담인데요. 이거 뭐 참고입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 외고생인데 재수는 싫은데 정시 써야 되는 학생들 있죠. 예. 외대 글로벌 캠퍼스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다군에 있거든요. 죽을 맛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번역 쪽으로 가는데요. 하여튼 여담인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아까 반영 비율 체크했죠? 아 수학이 높아 낮아 이런 거. 그 다음에는 군별로 아 나는 세종대야. 그럼 세종대가 나에 있냐 다에 있냐 메모.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 한 게 군마다 또 성균관대 보세요. 이과 자연계는 공학과 자연과학이 가나군에 분리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성균관대를 쓰는 애들 학생들은 연고대 낮은 과로 막 상향도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나의 자연과학이 걸려 있고 가에는 공학이다. 예.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이제 또 계열 따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캐시엄 고민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할 모집 이게 나눌 분자잖아요. 예. 나눠서 뽑는 학교가 있고요. 예. 그냥 저 건대처럼 가나다를 다 뽑는 학교. 예. 그럼 대표적인 건대가요. 작년에는 91명 죄송합니다. 91명을 뽑았거든요. 예. 건국대 다군. 예. 그래서 참 웃긴 건데요. 다군에 이제 건대 쓴다고 학생 상담하잖아요. 인원이 10명 이상을 본 적이 없어. 네, 거의 뭐 5, 6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남아도 뭐 나중에 이제 실제 정말 지원 전략 팁 드리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원이 적으면 추합이 덜 돌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상향이 떠도 그러니까 하향이 떠도 조심스러운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올해 건대가 이제 190명에서 한 132명으로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마 뭐 여담이지만 말 나온 김에 건국대가 좀 어느 정도 다군 염두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 우선 군파학을 좀 체크해서 인원 세라. 이렇게 좀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대에서 적정한 인원을 잘 옮긴 거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여담인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중대도 사실은 4, 5년 전에는 없었는데 예. 다로 그래서 뭐 경영이고 뭐 일부 이렇게 뽑거든요. 예. 그렇게 흐름을 가서 그래서 추합이 30배수씩 돌고. 예, 홍대는 1000배, 1000배, 10바퀴. 연고대나 상위권 학생들 떨어졌더니 딱 중앙대 경영과를 갔대요. 제 제자가. 예. 갔더니 다 연고급이야. 예. 그러니까 억울하게 떨어진 역량 좋은 학생들이 다의 중앙대 경영에 있더라. 예. 이런 또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수생들 많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군별 좀 체크해라라고 좀 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점을 고려하면은 가장 유리한 대학을 좀 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뭐 이제 지원하는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군, 나군, 다군이잖아요. 그 군마다 상중하로 좀 찾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 어차피 저는 전 상향이에요. 저는 다 이번에 가야 돼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세 개 중에 합격은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반수를 하든 차후 전략을 세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초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내 맘의 대학은 가나에 있어. 위 학생들 기준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했을 때 자칫하면 저희 우리도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으니 위 아래에서 다 샌드위치가 저슷하게 되면 아쉽고 억울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정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가 돼도 모 업체가 넣었어. 학생은 최초합이에요 라고 떴어요. 근데 그게 100%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예, 그 허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그냥 자신만의 자 이제 군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면 가를 갔어요. 아까 사례 아까 말 나온 김에 그 이과 학생 얘기했죠. 그러면 뭐 연고대 상향부터 건대 중대 뭐 밑에까지 홍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가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건대 넣고 성대 넣고 그다음에 그 아래선 자체에서의 뭐 시립대라든지 이런 데 경희대 예, 이런 데를 샘플로 넣어놓는 거죠. 그것도 난 두려워. 가를 더 낮출래. 그러면 이제 그 이하 대학으로 초이스하는 거로 해서 나름의 군별 자체로 3개씩 상중하를 좀 고려해서 체크. 그 대신 여기 좀 고려하실 거. 자, 언제까지 전체 인원만 볼 수 없어요. 난 기계, 난 전기, 난 컴퓨터, 그다음에 난 심리, 나는 미디어, 나는 국어교육. 이렇게 이제 학과 싸움입니다. 자, 누누이 그때 수시 상담할 때도 방송 말씀드렸죠? 수시는 선지원 후시험, 정시는 선시험 후지원. 이 온도 차이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 청취자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이것도 메모 포인트. 오 소장 메모 포인트. 박카쌤 수시처럼 쓰지 마라.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요, 이 자신이 수시 썼던 학과로만 다 찾아오는 그렇다고 점수가 여유가 있으면 네 어머님 좋습니다 이러는데 점수도 부족하고 턱없이 그리고 나죠. 자기가 수시 썼던 아름다운 과 다 골라왔고 정시는 추가 합격 싸움이고 그다음에 이 머리수 싸움이 필요합니다. 선발 인원. 그러니까 반드시 인원이 나 다 찾았어. 소장님 한번 보세요. 근데 다 10명 이하를 찾아왔어. 이것도 조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군별로 찾아서 3개씩 넣고 상중하로 찾고 상소신 하양 이렇게 나름대로의 전략적으로 보시고 체크해서 9개를 찾아 놓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인원으로 사범대야 공과대야 이과대학이야 라고 구분해가지고 인원 체크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수시 발표 끝나 수시 추합됐어 29일부터 정시 써 26일부터 수시 2월 돼 이 등등에 맞게끔 이 9개 포트폴리오를 좁혀가면은 어느 정도 좀 자기의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두 과목만 망쳤다거나 오히려 또 한두 과목만 또 잘 본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도 좀 전략이 있을까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은근히 국수탑만 계산만 아름답게 하시고 영어를 관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감점이나 반영비를 고려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건 또 3번째 포인트. 자, 가나 찾았어요. 포트폴리오 정리됐어요. 3번째, 영어 환산 찾아라. 그러면 서울대부터 고대부터 경희대, 이대, 교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도 또 어떤 학생 물어봤어요. 소장님, 영어가 3입니다. 교대 지원 문과생. 아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진주 뭐 2개 정도밖에 그나마 이 1에서 만점에서 3등급까지 찾아가더라고요. 나머지 교대는 막 20-30점 차이나. 그 이거 뭡니까? 그러면 교과 성적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 이제 그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국수탑만 신나게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선 영어는 생각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몇입니까? 3이래.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어도 많이 빠질 것 같으니 뭐 이화여대나 그다음에 경희대나 홍익대 이런 데 등등이
주요 상위권대 중에서 또 영어가 반영이 많이 만점과의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첫 번째 영어 체크.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수학 잘했어. 아니면 수학 자꾸 잘한 거 빼고 다 못한 걸로 전략도 한번 세워야 되지만 근데 예. 특정 과목에 미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한마디 정의. 문과생이야. 문과생은 우선 국어 수학에서 오히려 실수를 했던 어쨌든 간에 국어 수학 싸움이 크다. 네.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이야. 수학 탐구에서 우선 또 싸움이 크다. 그럼 아니 물리고 뭐고 변별력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대학들이 수학 과학의 가중치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샘플. 이제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인데 소장님 저는 사회탐구 하나 이게 정말 폭망이고요. 이거 어디다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도 찾아보니까 아랍어가 2야. 그래가지고 또 불이야 대처하는데 찾아가지고요. 그 탐구를 하나를 대처하지 않습니까? 히든 카드.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가채점 상담 때 대처해서 찾아보니까 그림이 나오더군요. 예. 그래서 그런 변수. 그러니까 결론 문과 학생들은 반영 비율을 아까 찾아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나름 아까 말한 탐구는 실수했냐 안 했냐 싸움이니까 국수 잘했냐 못했냐로 문과생 체크. 자연계 학생은 수학 쉬웠어 뭘 떠나서 그럼에도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난 3인지 4인지를 체크하고 얼마만큼 반영 비율이 더 낮은지 높은지를 봐서 실예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뭐 건국대가 수학 30%. 자 여기도 메모 포인트입니다. 보통요 대학들이요 반영 비율이 40%가 넘으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서강대가 예. 이 탐구 낮고 문과생들 중에 수학이 47%. 예.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메모합니까? 반영 비율이 제일 낮게 보는 게 17%, 20%. 이러면 그나마 최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한 데는 무조건 40% 이상. 아니면 30% 이상. 반영 비율을 그렇게 너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 가산점을 주는 데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좀 조합을 학교를 좀 찾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중치 계산입니다. 네. 예. 올해의 정시 모집에서 그 경쟁률 상의 좀 변화도 좀 예상되어지는 게 있으실까요? 올해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리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제 경험상은요. 그럼에도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소신껏 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1교시에 집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상위권 다 중요하지 100점 맞아야지. 그럼에도 국어는 그냥 위기만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수학 과탐에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전히 자연계 학생들은 여전히 인기학과 여전히 상위권 소신 지원이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들의 경쟁률 그러나 여기서 또 그러나 중하위권은 또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보통 국수 탐 중에서 물론 영어 들어갑니다. 골라서 3개 하라는 과로친 학교들 있어요. 예. 이런 학교들 조심해야 돼요. 3, 6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높아집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상담하잖아요. 이런 데가 더 위험해.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냥 여기다 쓰자. 무슨 말입니까? 그냥 2과목 망하네. 나머지는 2야.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일부만 조합하는 과목 대학들 조심해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뭐 2주 후, 3주 후에 계속적으로 방송을 드릴 텐데 그때까지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기 전까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하고 마지막 인사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기회 되면 또 다시 듣게 해주세요. 이제 급하다 보니 빨리빨리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그러니까 1, 2, 3, 4 체크 포인트 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이제 학부모들이 그래요. 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봐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상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어디가
예. 예, 이건 뭐 공식적인 교육부 프로그램이니까 어디간 체크해 주세요. 물론 합격선이 정말 애매하게 나온 것도 있고요. 백분위처럼 투명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메모 포인트 뭐 등급 합격한 게 몇 등급이다. 이거는 죄송한데 그렇고요. 백분위 평균 합격을 체크하세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제일 먼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표준 점수 100분위 계산을 했죠. 그러면 나는 100분위 계산했더니 80%의 학생들이야. 100분위가 80이에요. 그랬더니 모 대학을 넣었는데 작년 합격선이 82야. 그러면 그게 합격 평균입니다. 보통 끝선을 공개하는 대학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낮으니까 나는 2% 부족해 못 써.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숙제입니다. 어디가 들어가셔서 아까 1, 2, 3, 4 다 체크하시고 학교 찾아놓고 어디가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학교 작년 결과 찾아놓기.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다음 방송까지 필요한 핵심 포인트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하스 선생님. 다음 주 방송은 저희가 초중등 따뜻한 겨울방학 나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